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조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부실 시공.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뭐, 붕괴 원인이야, 뭐, 현직자들, GS 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건축업계에 몸담고 있는 뭐 노가다 뛰시는 분들부터 해서 철근공, 시멘트 하시는 분들, 제각각입니다. 의견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대충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튼튼한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요즘 워낙 이슈가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야 튼튼한 아파트일까? 언제 지어진 아파트를 사야 그나마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최근에요, 일주일 전인가요, 이 사진이 온라인 뉴스, 심지어 공중파를 강하게 강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고요, 2019년에 입주한 5년 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런 사진을 누가 올릴까요? 집주인이 올릴까요? 절대 아니죠. 집주인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아파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올립니다. 저는 이것을 올리는 사람이 아무래도 임차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니면 정말 주인의식이 철저하든지요. 여기 보시면 철근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GS건설 검단 안단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되고 워낙 부실 시공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뜨거웠죠. 최근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공고가 붙었다고 합니다. 7월 7일, 저번 주죠. 보수공사일 7월 7일 해가지고 하자 내용은 라인 외벽 철근이 노출됐고 피해 상황, 콘크리트 탈락 및 외벽 손상.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저 이거 보고 웃었어요. 불필요한 잉여철근, 피복 두께 부족에 의한 콘크리트 탈락이 됐다. 그러니까 안단테 검단 신도시 철근을 안 넣었죠. 70% 가까이 안 넣어가지고 붕괴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불필요한 철근이 남아 돌았다. 남아 돈 콘크리트 철근이다,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죠. 점검상 구조 전문가 4인이 긴급 점검을 했고, 페로스캔 비파기 검사, 이 4인이 롯데건설 측의 인사인지 국토교통부에서 제3자인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조 전문가 4인을 하여튼 롯데건설 측에서 투입해가지고 처리를 했다. 어떻게 처리를 하냐? 잉여철근, 부족한 철근이 아니에요. 잉여 철근을 제거하고 제거 부위를 몰타를 하겠다, 시멘트 처리를 하겠다. 탈락 철근은 잉여 철근으로 제것이 문제가 없다. 당연히 이렇게 저라도 롯데건설 직원이라면 이렇게 아마 점검을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철근, 잉여 철근, 남아 돌아있는 철근, 여기를 다 제거를 하겠죠. 톱날로 다 잘라내겠죠. 잘라내고 여기 제거한 다음에 반반해지면 여기를 시멘트로 발라버리겠다,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철근도 이렇게 유야무야 사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자이 아파트가 검단 신도시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고 나서 상당히 전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정말 브랜드 아파트도 믿을 수 있는 거냐. 자, 자이 아파트는요, 제가 누누이 포스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이 아파트는 우리 주부들이 사랑하는 넘버원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5년 이상 주부들의 최애템, 가장 사랑하는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레미안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미안 한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이, 우리 주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붕괴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브랜드 밸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부인들이 사랑을 할까? 왜 자이를 좋아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가전제품이 요즘에 자이 아니고 LG전자에서 만든 가전제품이 너무너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브랜드까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요, 이 GS건설 건설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임병룡입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요. 법학과 출신이에요. 법학과. 사법고시 출신인데 이 사람이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죠. 정치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가가 대표를 해야 건축에 대해서 좀 알고 하시는 분이 대표가 됐으면 좋을 텐데, 이분은 보시면 검사 출신인데다가 이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 사연임을 해가지고 GS건설을 계속 도맡아 왔습니다. 자, 이분이 언제 GS건설 대표를 맡았냐 하면은, GS건설이 영업손실이 극심할 때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동안 GS건설을 대표를 맡고 나서 GS건설을 그야말로 주부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파트로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엄청난 영업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건설업을 하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건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현장, 실제 그 현장에서는 정말로 개판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검단신도시 안단대 아파트의 붕괴로 나타난 게 아니냐. 결국은 골몰대로 골마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영업 실적에만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붕괴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GS건설에서 이 검사 출신을 대표로 뽑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사건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마해주는 역할로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을 대신해서 검사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하고 전문 영역인 건설 전문 영역의 법학과 출신, 검사 출신이 등장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좀 다른 경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보시면요. 철근이 30곳에서 30곳에서 약 70%를 빼돌리고 철근 30%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현재 검사 결과였죠. 전문적인 검사를 했었죠. 현장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붕괴가 됐는지 살펴보니까 철근을 약 70%를 빼먹고 30% 정도로만 이 아파트를 지었다. 현재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붕괴 원인으로 제각각 말들이 많은데 크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철근을 빼먹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현장에서 그 납품받는 재료들 있잖아요. 철근, 시멘트, 자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검사를 시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납품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가 자기가 자기를 검사해요. 그러니까 뭐 엉망일 수밖에 없겠죠. 현장 품질에서 시험 능력이 없다. 99% 계약직들이 한다. 그리고 감리, 소장, 공사 파트에서 기본적인 확인만 제대로 해도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데 대충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외노자들입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받는 한국인들이죠. 본사 R&D 연구소에서 요즘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건설 공사 단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GS건설 측에서도 약간은 이제 비용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올수록 하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 금액을 빼먹고 뭐 편의를 제공하거나 뇌물이 오가거나 뭐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GS건설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자, 현장 품질 파트에서 FM대로 하려고 하면 공사 파트에서 계급품을 물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대빵은 감리가 아닌 공사 파트가, 감리가 가장 무섭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부실시고고 내국인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들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외노자들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감리, 소장, 공사 파트 감독은 전부 다 한국인들이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단지 이미지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오히려 이런 하자가 발견이 되면 건설사를 비유하거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설사들이 갑의 이치를 선점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해도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다.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뭐 대량 살상이 돼서 무너져서 크게 사건화가 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도 롯데캐슬 베네루체 철근 노출이 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소유자들이 이래요. 오히려 건설사를 비우한다는 거죠. 자, 매뉴얼대로 검사하고 절차대로 조치 중으로 보인다. 슬프게 불필요한 단정을 짓고 추측으로만 하지 말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단지 잘 지었다. 입주민들은 위축되지 말아라. 여기저기 폭우 내려도 잘 견뎠다.
보도블록 뽀송뽀송하다. 집주인들이 별거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건설사를 옹호하고 비유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긴장도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자, 이 GS건설이 얼마나 대단한 브랜드냐면요. 제가 작년에요, 이런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명심해라. 아파트 최고 브랜드는 자이다. 마누라가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브랜드는 자이다. 하면서 2022년도에 썼네요.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삼성 레미안이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고요. 자이입니다, 자이. 자, 로고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 GS건설은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 선정이 됐고, 브랜드 스타 최고 1위를 선정이 됐습니다. 브랜드 상기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정도, 선호도, 투자 가치, 주거 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기억도, 이거 말하는 거죠. 2019년부터 4년 연속 1등을 차지했고요. 레미안 시대는 저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에 외벽 한번 보십시오. 디자인 한번 쭉 보시면 뭐 그렇게 뭐 독특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죠. GS건설의 이 브랜드와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보시면 커튼 원룩도 도입을 했습니다. 자이에서. 자, 2021년에는 이렇게 자이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모를 거듭하면서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고 있었던 찰나에 캐캐 묵은 레미안 아파트 똥색 외관보다 인텔리전트 아파트 자이 아파트가 치고 나갔는데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현재 17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브랜드 그 선호도가. 자, 이런 원인, 붕괴 원인에 대해서 1980년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 이 김회아라고 하신 분이 원인을 분석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근 좀 빠졌다고, 뭐, 대수냐, 이런, 건설 전문가들, 건축 전문가들도 있는데, 정말 개 같은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원인으로 바로 철근과 철근 결속,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이거 철근과 철근 결속을 확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다시 정부에서 100% 철근을 결속해라, 이런 시공 원칙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995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되면서 다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해라. 그런데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 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50% 정도만 결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 그런데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결속이 거의 이제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철근과 철근 결속이 되지 않고 거의 대충 지어졌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GS건설이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를 다 부수고 다시 재건축을 하기로 했죠. 다시 시공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 이쪽에서 붕괴가 됐는데, 이 GS건설 금단 아파트는 지하 지차장 아래쪽이 붕괴되다 보니까, 아래가 붕괴되면 건물 자체가, 기반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준공되고 나서도 무너진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컸다는 것이죠. GS건설 입장에서도 계산기 다 두들겨 봐도 전면 재시공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는 것이지, 뭐 GS건설이 무슨 파격적인 결정을 해서 재시공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66세대 전면 재시공, 이 단지 자체를 전부 다 부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GS건설이 뭐 엄청난 결정을 한 것처럼 이게 뉴스 보도가 됐는데, 그게 아니다. 짓고 나서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GS건설 자이가 1위에서 17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 결속을 하지 않아서 붕괴가 됐다. 심지어는 철근을 빼먹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이 엉망이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근과 철근을 결속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건설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외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이 철근공들, 숙련도 높은 철근공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숙련공들이 많이 실종되고 이 전단 보강근, 결속,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작업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신축 주차장 무너지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예전에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2000년대 이후에 시공된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고,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을 지나서 10년도, 20년도, 특히 20년도에 들어온 아파트들은 정말 열악하게 지어졌다, 부실하게 지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기 어린이들, 재택하시는 분들, 튼튼한 아파트,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려면 언제 지어진 아파트를 살아야 되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 이분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1995년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철근을 100% 결속해라 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즉 성수대교라든가 삼풍백화점이 붕괴됐던 1995년에서 이때에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 2000년도 이 사이에 5년 동안 지은 아파트는 그나마 현존하는 구축 아파트 중에서는 제대로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철근을 결속하거나 철근을 빼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이 1995년 2000년도 사이에 지은 아파트는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규제를 했다 보니까 그나마 철근도 안 빼먹고 강력하게 철근 결속도 하고 이렇게 지은 아파트들이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이죠. 23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 이때 지은 아파트들, 1995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지은 이 아파트들은 그나마 철근 안 빼먹고 철근 결속하고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족들이 뭐 땡깡 부려서 부실하게 지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의 감독자들, 감리자들, 시공자들, 이 감독하시는 분들이 전부 한국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지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아파트가 나오는 것이지, 이 외노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렇다면 우리 투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에 건설된 아파트는 철근이 10개 들어갈 거 절반밖에 안 들어갔다, 6개밖에 안 들어갔다, 엄청 아껴서 지었다, 자재가이 폭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자재 폭등이 있다 보니까 더 난리죠.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진 아파트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제보가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현장에서 아파트 건축 과정에 이런 철근 부족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들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반대로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검단 신도시의 안단테 아파트가 붕괴되다 보니까 GS건설에서 엄청나게 긴장했겠죠. 감리도 더 정확하게 하겠죠. 1년 정도는, 붕괴된 1년에서 뭐 2년 사이 정도의 착공하는 아파트는 철근 안 빼먹고 감리도 엄청 정확하게 할 겁니다. 왜냐면 국토부 장관한테 엄청 뒤였잖아요. 개판 5분 전이다 한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S건설 이 안단테 아파트가 붕괴된 이후부터 1년 동안, 자, 오늘부터 청약 분양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받아도 된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1년 동안은 GS건설에서 정신 차리고 감리할 거 아닙니까? 즉 그 교훈이 이겁니다. 아이파크가 붕괴가 됐죠, 2021년도에. 2021년 6월에 광주 학동인가요? 그때 아파트가 붕괴되고 나서 HDC에서 자체의 자정 결의대회도 하고, 철근 안 빼먹겠다, 잘 짓겠다, 이런 결의대회도 하고 파격적인 제안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때 HDC가 붕괴된 이후에 철근을 빼먹고 지었을까요? 감리를 대충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반대로. 자, HDC 2021년 붕괴 이후에는 철근 안 빼먹고 국민 눈칫밥에 튼튼하게 짓고 있을 겁니다. 자, 국민들의 망각 시기가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붕괴 이후에 착공을 해서,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1년 내에 착공한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짓고 있을 것이다. 이때 지은 아파트는 분양받아도 된다. 확실하게 분양받아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부실시공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영상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파크의 부활. 과장동, 안양 과장동 현대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학동 붕괴 사건 이후에 HDC 부도나냐 이렇게 난리였는데 결국은 유야무야 1년 지나고 나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재건축 수주도 있습니다. 붕괴 사건 이후에 첫 수주받은 아파트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 관양동 현대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그때 그 파격적인 제안은 이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가장 제가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라. 붕괴가 됐기 때문에 현재 산업개발에서 더욱 튼튼하게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최고로 럭셔리하고 가장 튼튼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S건설 현재 붕괴 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에 처해 있고 브랜드 밸류도 17위까지 떨어졌지만 오히려 GS건설 자기가 붕괴 사건 이후에 착공한 아파트는 최고로 튼튼하게 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GS건설은 지금부터 착공한 아파트 분양받으시면 되고요.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건 이후 최초로 수주한 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아파트 관양동 현대아파트 안양시에서 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가장 강력하고 튼튼하고 확실하고 초럭셔리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요. 어떤 아파트를 사면 가장 튼튼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반면교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아셨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